두 번째 시간으로 기계제조 및 기계가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기계제조 시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제조는 2학년 때나 3학년 때 더 심화 과정을 배우고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기계제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제조. 기계제조 무게가 무겁고 충격 흡수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계제조는 반드시 가벼워야 할까요? 라는 궁금증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째, 기계제조를 분류하고 제조의 특성과 시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철강의 분류 및 제조법과 순철과 탄소강, 합금강, 주철, 분류하고 강의 예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비철금속 제조의 종류와 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 넷째, 비금속 제조 및 그 밖의 제조 종류와 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 기계제조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제조는 각종 기계나 구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조입니다. 보면 금속제조와 비금속제조가 있습니다. 금속제조에는 철강과 비철금속, 비금속제조에는 무기제조와 유기제조가 있습니다. 철강제조 예를 들자면 탄소강, 합금강, 주철이 있습니다. 비철금속에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동, 니켈, 타이타늄이 있습니다. 무기제조에는 도자기, 세라믹, 시멘트, 유기제조에는 플라스틱, 집착제조가 있습니다. 기계적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적 성질 총 6가지는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일반적인 상식 문제 또는 기능사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학교 갈 때도 이 6가지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도입니다. 제조가 작용하는 힘에 대하여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조가 축이 있다면 축의 가장자리에 하중이 작용할 때 파괴되지 않을 때 그 지점의 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괴되지 않은 지점입니다. 경도입니다. 제조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낸 것을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돌과 고무가 있을 때 이 돌은 딱딱하기 때문에 경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고무 같은 경우에는 무르기 때문에 경도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의 표면이 외종에 저하하는 성질인데 이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경도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어 같은 경우에는 노코의 경도 한 60에서 55 정도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약하다면 기어의 피팅이라든지 파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충격이나 굽힘, 비틀림 등의 매력이 작용했을 때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인성이 가장 좋은 재료가 뭐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엿은 잘 늘어나죠. 그리고 밀가루에 어떻게 되죠? 밀가루 쭉 잡아당기면 반죽한 거 잡아당기면 늘어나죠. 여러분들 이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에서 기계적인 재료를 본다면 SCM440 축재료가 사용되는데요. SCM440은 크롬이나 몰리브덴 스틸관입니다. 이 축에는 비틀림과 굽힘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 점을 알고 나중에 제도 도면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치성입니다. 인성과 반대되는 성질로 유리나 도자기에 잘 깨지는 성질을 치성이랍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깨지죠. 그 다음에 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재료를 매정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손 모양으로 가늘게 나타낼 수 있는 성질. 구리라든지 금문이 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성입니다. 금속재료를 망치로 두들거나 압력을 가하면
얇게 펴지는 성질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면 금을 얇게 펴서 금 스티커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금 같은 경우에는 전성이 좋습니다. 구리도 전성이 좋을 거예요. 이게 망치로 돌려서 넓게 펴진 걸 전성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 6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성질입니다. 비중. 어떤 물질의 질량과 같은 부피를 가지는 물질에 대하여 질량의 비율입니다. 물의 비중은 많아요? 100이라고 한 학생도 있는데요. 물의 비중은 1입니다. 항상 물 비중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녹용점입니다. 고체인 금속을 가열하면 녹아서 액체가 되는 온도입니다. 만약에 고체인 얼음을 물에서 다시 증기로 나타내는 걸 용융점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이 있으면 철의 녹융점을 용융점이라고 표시합니다. 전기 전도율, 전기가 흐르는 정도,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전기가 흐르는 전기적 성질을 말합니다. 자성은 일반적으로 자기장 성질입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화학적 성질입니다. 부식과 내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위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거나요? 기어가 보이고 있네요. 기어에 보면 이게 부식이 많이 발생되겠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을 보면 기름이 없을 때거나 사용하지 않는 그 감속계를 밖에 실외에 보관할 때 이게 부식이 발생됩니다. 운전 중이거나 기름이 충만됐을 때는 이런 부식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식, 주위의 물, 산소, 가스 등에 의해 금속이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으로 작용하여 점차 재료가 변질되어 소모되는 현상입니다. 부식과 내시성은 반대입니다. 금속의 부식에 대하여 저항력입니다. 내시성이 높을수록 부식이 잘 안 됩니다. 내시성을 높이기 위해 크롬 도금이라든지 알루미늄으로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밥그릇에 부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잘 먹지 않겠죠. 재료의 가공성입니다. 주조성, 소성 가공성, 절사성, 접합성이 있습니다. 주조성은 금속이나 합금을 녹여 형태를 보은 후 응고시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주조라 하며 주조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주조라는 것은 물체의 형상을 만들고 싶을 때 센 물을 모재에 목형에 넣고 부으면서 만드는 걸 주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밥그릇이라든지 솥 같은 경우에는 주조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성 가공성입니다. 재료를 소성 가공하는 데 용이한 성질. 가공 방법 또는 단조, 아변, 굽이, 프랭스, 성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 방법 종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변은 롤러 두 개 사이에 철판을 통과해서 얇게 만드는 걸 아변이라고 합니다. 프레스는 위에서 누는 거고요. 굽힘은 철판을 중간으로 굽혔을 때를 굽힘이라고 합니다. 단조 같은 경우는 철판을 망치로 돌려서 제품의 인성과 또는 모양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단조라고 합니다. 절사성입니다. 제조과 공구에 의해 절사되는 성질입니다. 접합성입니다. 접합성은 제조의 두 부분을 반영구적으로 접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접합성에는 용적과 납땜이 있습니다. 제조 시험과 검사입니다. 기계 부품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사용 목적이나 환경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 제조 시험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계적 시험에는 현장 시험, 경도 시험, 중격 시험이 있습니다.
비파괴 시험에는 제조나 원형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검사하는 시험 방법입니다. 기계적 시험 방법입니다. 인장 시험에는 제조 인장 강도, 연신율, 환복점, 탄소 완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적인 시험입니다. 인장 강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도 시험입니다. 제조의 단단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경도 시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브리넬과 노크웰이 있습니다. 브리넬은 이렇게 구형 모양이고요. 노크웰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 구형의 누르개로 시험펜의 표면에 하중을 가하여 생기는 누름, 자국의 크기 정도를 경도값으로 측정합니다. 비교적 불균일하고 현상이 큰 제조의 경도 측정합니다. 노크의 경도 시험기는 기준 하중과 시험 하중으로 인하여 생긴 누름 자국의 깊이 차로부터 얻은 수치를 말합니다. 부인의 경도 시험에 비해 정밀도가 높고 측정이 실속합니다. 보통 보면 경도 측정에 보면 노크웰로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노크웰이 신뢰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측정 방법이 빠르기 때문에 노크웰로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커스 경도 시험입니다. 꼭지점이 136도의 피라미드. 보시면 피라미드 보이나요? 피라미드로 누르개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각도 136도 피라미드 비커스 기억하기 바랍니다. 추후 경도 시험에는 햄머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반발하여 태우는 높이입니다. 휴대하기 편하고 시험펜이 얇고 시험 특성상 오차가 큽니다. 충격 시험입니다. 이 충격 시험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충격력에 대한 재료의 정량을 알아보는 인성과 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 시험은 인성과 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알아두기 바랍니다. 샤드피 충격 시험기입니다. 아이조드 시험기입니다. 샤르피와 아이조드의 차이점은 샤르피의 시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샤르피 같은 경우에는 이 V자 호흡이 타격면의 반대면, 그리고 아이조드 같은 경우에는 이 V자면이 타격면의 정면이고, 또 샤르피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아이조드는 세로로 라는 게 틀립니다. 시편 보고 판가름 할 수 있습니다. 비파괴 시험 방법입니다. 파괴에 비해서 비파괴는 모양의 형상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파괴 시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파괴에서 방사선, 초음파선이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 2010년 정도 이전에는 방사선을 많이 사용했는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방사선이 요즘은 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특수 방사선 실이 있어야 되고요. 방사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정확도하고 레포트 보고서 쓰는 그런 게 좋기 때문에 방사선 시험을 많이 원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방사선 토가 시험은 X선과 Y선, 방사선을 재료에 투과하여 재료의 내부 결합이나 불량석 모양, 크기, 위치 등에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금속, 비금속 등 대부분 재료의 검사에 사용됩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초음파를 재료 내부에 쏘아 결함의 유무와 위치 크기 등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용접부, 주물, 단지폼 등은 결함 검사에 많이 사용됩니다. 결함은 모양과 시험편 표면의 결함 검출이 어렵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보면 표면에 또 내부에 어느 정도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초음파를 보통 UT라고 하는데 울트라 테스트라고 하는데 초음파 탐방 시험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물건의 모형을 만드는데 내부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할 때 주로 UT로 사용해서 초음파 탐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탐사법을 주로 약자로 마그네틱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유설 자석을 철가루와 같은 자불이나 검사, 코일을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강 자성제의 표면이나 표면 바로 아래의 결함을 사용합니다. 주 표면에 있는 결함만 아는 게 자기탐상 시험입니다. 마전류 탐상 시험입니다. 마전류 탐상 시험은 저도 잘 검수할 때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다른 검수할 때 탐상 시험은 많이 있지만 와전류는 저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전류 보면 빛 접촉 시 내부 결함뿐만 아니라 재질 시험, 두께 측정 등으로 이용합니다. 표면에서 깊은 곳에 결함을 검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침투 타상 시험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게 PT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페인팅 테스트, 침투 타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금속 재료나 비금속 재료의 표면에만 사용되고 내부는 검사하기 어렵습니다. 철강 재료의 개념입니다. 철강의 분류. 철광석부터 만들어진 철과 광입니다. 탄소 양에 따라 성질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소 함유량입니다. 이 탄소 함유량이 기준으로 분류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C가 카본입니다. D의 카본, 0.02 이하를 순철, 0.02에서 2.12를 강, 2.11에서 6.67을 주철이라고 합니다. 순철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성질이 낮으며 주로 전자기, 제조, 촉매 등에 사용됩니다. 강입니다. 강도 및 음정이 우수하고 가공성이 좋으며 건축 구조, 기계 부품, 공구 재료 등에 사용됩니다. 주철입니다. 독립점이 낮아 이동성이 좋으며 기계지구 목재, 다이 등에 사용됩니다. 순철과 탄소광입니다. 순철입니다. 0.02 이하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수한 철입니다. 독립점은 1539도씨, 비중은 7.87, 고체 상태는 알파철, 감마철, 테타철이 있습니다. 동소볕재는 A3 910도, A4 1400도, 자기변태 768도, A1이 723도, A0가 210도입니다. 이 부분은 기계재료에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기계재료체 보면 FE3C 상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교에 가서도 나중에 시험 나가서도 FEC 상태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계재료 볼 때 반드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알파철, 감마철, 베타철 있습니다. 동소변태, A2를 자기변태입니다. 채심, 밑방력자, 면심, 밑방력자, 다지채심, 밑방력자. 탄소광입니다. 철에 0.02에서 2.11%의 탄소를 포함하며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 탄소 외에도 유소, 망간, 인, 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에 반드시 5원소,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강의 열철입니다. 이의 핵심입니다. 철강 제조에서 가장 핵심이 강의 열처리입니다. 강의 열처리는 먼저 일반 열처리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 열처리에는 담금질과 뜨임, 흘림, 불림이 있습니다. 담금질에는 높게 오스테나이트까지 유지했다가 급냉시키는 것을 담금질합니다. 이게 급냉할수록 재료가 단단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습니다. A1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723도입니다. 723도보다 높은 723도에서 A3 정도 910도까지를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데요. 723도에서 910도 중간에 오스테나이트에 가열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급냉시키는 겁니다. 급냉에는 윤냉과 순냉이 있습니다.
뜨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지과 같이 A1 이상, A3 이하, 즉 723도에서 90도씨 중과 사이에 어느 정도 오스테나이트 유지하다가 급냉하고 다시 온도를 증가하여 600도씨를 솔바이트로 하고 만약에 400도씨 하면 트루타이트라고 합니다. 이 뜨임하는 이유는 당분질 했을 때 어떤 게 높다고 했죠? 경도가 높죠. 이런 경도가 높으면 치성이 발생했습니다. 치성은 잘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잘 깨질 수 있는 것을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600도 또는 400도로 뜨임합니다. 반드시 유지해야 될 게 뜨임할 때는 A1 이하로 유지한다. 반드시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풀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림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고 오스테나이트 일정 기간 유지하다가 급냉이 아니라 선행, 논행을 하는 겁니다. 노외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식겠죠. 풀림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철강에 보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표준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철강에서 보면 잘 무르고 또 가공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를 연화 처리, 즉 풀림 처리해야 됩니다. 불림은 표준 조직입니다. 공냉 처리합니다. 이 네 가지 그래프를 반드시 알고 있기 바랍니다. 표면의 경화 열처리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표면은 마모와 피로에 잘 견디어 내부는 강인하고 내충격이 갖도록 할 것입니다. 침탑법입니다. 저탄소광의 표면에 탄소를 진입, 확산시켜 표면층에 많은 탄소의 조성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침탄법입니다. 침탄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어떤 게 있나요? 보면 감속기의 기어 같은 경우에는 침탄을 이용해서 정도를 55에서 60 정도로 이렇게 정도를 맞춥니다. 침탄 깊이 같은 경우에는 약 2mm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침탄이 그 2mm 정도가 있지만 잘 마모되지 않습니다. 지라법입니다. 침탄과 지라의 차이점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강은 표면은 질소입니다. 침탄은 탄소입니다. 그리고 지라법은 질소입니다. 질소를 침투시켜 단단하고 내성이 높은 질소 화합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화형 경화법입니다. 탄소 아세틀렌 화염으로 제품의 표면을 가열한 후 물로 급냉하여 표면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주파 경화법입니다. 여론으로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표면만 급속하게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금속 침투법입니다. 증착 처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근광입니다. 탄소광의 탄소 이율 한 가지 이상은 온도를 첨가한 겁니다. 탄소광뿐만 아니라 제조의 강도라든지 내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절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원소를 첨가한 것입니다. 주철입니다. 주철이 아까 탄소 몇 프로를 했죠? 2.11에서 6.67. 탄소와 소량의 규소, 망간, 황, 인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철에는 보통, 고급, 화금, 특수 주철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표 안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었나요? 구리와 화금입니다. 구리의 성질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중은 8.96입니다. 음점은 1083도. 금이 얼마였죠? 7.8 정도 됩니다. 음점이 1583도이기 때문에
구리가 비중이 높고 철보다 비중이 높고 철보다 용점이 낮습니다.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우수하고 소금물에 빨리 부식됩니다. 산재, 판재, 봉제, 관제 등으로 가공되어 전기제조, 내난방용 배관, 기계 부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황동입니다. 구리와 아연을 만든 게 황동입니다. 내시성과 내광성이 우수합니다. 주조성, 가공성, 내시성이 좋고 아름다우며 고음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통백 같은 경우는 칠산, 육사한동, 특수한동이 사용됩니다. 청동입니다. 구리의 주석을 첨가한 합금, 가구, 장신구, 불상, 무기, 종 등에 사용됩니다. 종류는 베어링용 청동, 화폐용 청동, 미술용 청동, 특수용 청동 등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입니다. 비중이 2.7, 굉장히 가볍죠. 용점이 660도. 내시성, 가공성, 주조성, 전연성이 우수합니다.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알루미늄 구리계, 알루미늄 망그네슘계, 알루미늄 교소계, 알루미늄 구리 교소계,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계가 있습니다.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단조, 아변, 압출, 인발 등으로 소형 가공법을 이용해 판, 봉, 관선 등으로 가공합니다. 그 밖에 금속 재료에는 마그네슘 합금, 니켈 합금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1.74로 금속 중에 가장 가벼운 게 마그네슘입니다. 용점은 알루미늄과 비슷하게 650도 정도 됩니다. 마그네슘 합금은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지르코늄으로 합금을 만듭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광학기계, 프레임 등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항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켈은 약 8.9, 용점은 1455도입니다. 인성이 풍부하며 열과 냉간 가공 가능하며 수돗물, 바닷물 등에는 내성이 강합니다. 니켈 합금에는 주로 밸브 보일러 등에 사용됩니다. 비금속 재료 및 종류와 용도입니다. 한번 무기 재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 재료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재료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재료, 현상기하급, 추송도 재료가 있습니다. 복합재료는 아까 뭐라고 했죠? 두 가지 이상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재료를 결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용도로는 기계 및 구조물이나 우주, 항공, 분야, 자동차, 스포츠, 내재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상기하급은 특징으로는 형상으로 변형시킨 후 다시 가열하며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는 합금을 형상기하급이라고 합니다. 온도, 센서 장치, 로봇, 관절, 인공위성, 안테나, 치열, 교정기, 안테나 등이 있습니다. 초전도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입니다. 용도로는 전력 시스템은 초전도와 핵융합, 자기 부상, 1차, 핵자기, 공명단층 형상, 장치, 온자로 장기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